전직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나왔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2011년의 육성입니다. 6대 4로 나눠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한다. 주가 조작 일당에게 줄 구체적인 액수까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한 그날 수표로 2억 7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를 합니다. 블랙펄 인베스트가 관리하는 자신의 주식 계좌에 20억 원을 송금한 지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당시 통화 육성은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그대로 저장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는 거기에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합니다. 그러자 증권사 직원은 많이 낸다고 반응합니다. 뒤이어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거의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합니다. 특검은 대화에 등장하는 저쪽을 블랙펄 인베스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이 계좌를 맡아 주가 조작을 해 돈을 벌게 해준 대가로 수익 40%를 떼어주기로 했다고 본 겁니다. 수익 40%가 2억 7천만 원이라면 2달 반 만에 번 돈은 대략 6억 7천만 원으로 일부를 떼주고도 4억 원가량을 챙긴 셈입니다. 특히 특검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바로 그날 김 여사가 은행 계좌에서 2억 7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말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수익 배분을 실행하려 한 단서까지 나온 겁니다. 특검은 지난 6일 조사에서 육성 녹취록과 수표 인출 내역을 제시하며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어요? 특검은 오는 12일 구속심사에서 육성과 수표 인출 내역을 주요 물증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엑셀 파일은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가 보관해왔습니다. 김 여사는 계좌만 맡겼다며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에는 김건희 엑셀 파일에 적힌 계좌 잔고를 그대로 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단위까지 정확히 읊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 핵심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불렸습니다. 이 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 인베스트는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됐습니다. 실제 블랙펄에선 김 여사의 계좌 내역과 잔고 등이 담긴 김건희 엑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김 여사는 시세 조종을 모르고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 일당과 철저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엔 이와 다른 정황들이 담겼습니다.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무슨 블록딜을 할 때 12%씩 뗀다며 수수료를 언급합니다. 또 잔고가 14억 7,227만 9,905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라고도 덧붙입니다. 블록딜은 매도자가 매수자를 미리 정해놓은 뒤 장이 마감되면 시간 외로 일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말한 블록딜 수수료 12%와 계좌 잔고 액수 등은 블랙펄이 관리하던 김건희 엑셀 파일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4억여 원의 금액인데도 이런 단위까지 똑같이 말했습니다.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란 말은 김 여사가 블랙펄로부터 받은 엑셀 파일을 보면서 증권사와 통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일당과의 긴밀한 자료 공유 정황으로 보고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3차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게 녹음 파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정했다는 거예요. 전략이 잘못된 거지. 그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럼 영부인이 샤넬백 받고 그러면 샤넬백 잘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겠냐. 인삼차 받았다고 말하겠지. 참 맛있었습니다 이러면 다 알아들을 테니까. 근데 그건 우리 추측인 거고 네.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명확한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인삼차가 잘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건진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대신해 준 것처럼 말했어.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냐고 어떤 판사가. 아니 명태균 씨하고 나눈 그 뭐 카톡이나 이런 거는 뭐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아이고, 공개됐죠. 그럼요. 이제 본인이 한 거. 그렇죠. 그거 네. 들이대면은 기억 안 난다.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정인이라니까. 그 앞뒤도 안 맞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건진하고 자기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연락 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아크로비스타 찾아온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객 고객이? 찾아왔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2022년 7월이야. 네. 그때는 건진이 어떻게 부탁했어?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김건희 씨의 그런 전략이 제가 윤석열이보다는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조사받으러는 오잖아요. 그렇죠. 태도 측면에서.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진술을 그따위로 하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100%인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 그렇지. 구속 영장 발부의 확률이 이제 높아지죠. 훨씬 높아지는 아니 거죠. 그리고 이 천수삼 농축차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누가 구속시켰냐? 김건희 영장 심사를 할 정재혁 부장판사가 구속시켰기 때문에 그 녹취가 말 그대로 심사장에서 현출이 된다고 한다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겠네요. 그리고 좀 맹간해야지 웃기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걸이도 그러잖아요. 목걸이도 이게 앞뒤가 다 있는데 이미 5년 전에 자기가 모조품을 샀는데 5년 뒤에 2015년에 나온 거를 그 모델을 모조품을 샀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잖아요. 거짓말도. 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회사는 원래 이런 오리지널 디자인을 계속 써왔어요. 뭔 아니 말이야? 그 회사에서 그 목걸이가 2015년에 나왔다고 말을 하는데 네. 자기네가 거짓말이 들통났잖아요. 늦게 잡아도 2010년에 모조품을 샀다고 주장을 하잖아. 네. 앞뒤 말이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김건희 쪽에서 거짓말 들통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원래 그 회사는 그런 디자인을 계속 생산했어요. 아, 짝? 네, 영장 심사 일정 쉽게 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정해졌는데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이라고 하는데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한 이유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저는 조금 주말에 빨리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여유 시간을 줬어요 판사님이 정재욱 부장판사.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구속? 발부한 네. 분인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오늘 뉴스 보면 그 구속영장 청구서 자체의 분량은 20여 페이지다. 이게 길진 않아요. 간명하구나. 예, 네. 그런데 증거가 많은 거. 이 도이치모터스 부분도 사실은 공범들 재판도 다 확정됐고 뭐 다 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발견된 녹음 파일들, 네, 네. 예, 거의 이렇게 확실한 증거. 이제 이런 증거들을 많이 제출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 그 공천 개입 관련한 것도 뭐 언론 보도는 많이 났지만 그 이제 돈 문제, 네. 뭐 80여 차례 공짜로 했다, 뭐 기타 등등에 붙는 그 증거 자료를 많이 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 판사님이 이제 변호인들도 준비할 시간을 한 며칠 주고 또 당일날 신문 시간도 좀 걸린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도 오후 2시에 했잖아요. 두 번 다 오후 2시 즈음에 했습니다. 네. 심사 두 번 그런데 받았는데 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거는 좀 신문 시간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네. 이제 왜 10시가 아니고 10시 10분이냐? 역시 지난번 윤석열 씨 2차 재구속 신문 때 2시 20분이었거든요. 2시 15분, 20분. 네. 그 이제 준비. 파워포인트, 네, 그런 PPT 거. 이런 거 준비하는. 아, 실무적인 준비 때문에. 네, 네.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10시 10분, 뭐 15분 이때 하거든요. 청구된다고 보세요? 영장? 발부. 발부. 네. 100%죠. 근데 오후 한 5시 정도면 끝날 것 같고. 네. 이제 김건희 씨 변호인이 얼마나 또 이제 반박 이런 거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지겠지만 한 4, 5시 되면 끝날 거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하면 뭐 증거 자료를 많이 검토한다 하더라도 네. 한 제가 보기에는 한 새벽 한두 시 애는 에는 새벽 뭐 한두 시에 100% 결과가 발표죠. 나온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 100%죠. 그럼 김건희도 구속된 다음에 네. 약간 윤석열처럼 버티고 수사 안 받겠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김건희는 윤석열하고는 달라요. 아, 그러겠죠? 이번에 진짜 저는 김건희는 역시 고수다 이런 생각을 아, 했어요. 고수다? 예, 왜요? 수가 높아.
왜냐? 이제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이병철 TV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먼저 해봐요. 야. 네. 뭐냐? 네. 그 이번에 조사받으러 가기 한 2, 3일 전부터 언론에 그 이제 변호인이 김건희 씨는 네. 본인이 경험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다. 이 워딩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다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 그러니까 피의자는 죄를 지은 의심이 가는 자죠. 그러니까 정의는 뭔가 옆에서 내가 본 적이 있다 이런 이제 보통 참고인으로 그렇습니다. 부르는 네. 법정에서 부를 때는 정인이라고 정인. 하거든요. 형사소송법에 그러니 이제 목격자 이건 정인은 어떤 사람이냐? 본인이 경험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얘기는 나는 정인이야. 피해자가 아니야. 그 윤석열이가 피의자야. 윤석열이 뭐 명태균이 이준석이 내 주변에 하는 거 내가 본 거는 말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가서 다 부인이잖아. 그리고 본 거 그 놈들이 어떻게 했다. 나는 그거는 본 적이 있다. 그 마지막에 건진법사가 그 이제 뭐 귀금속 주고 네. 그런 거 청탁 아니냐 하니까 언론 보도 내용이 김건희의 답변이 건진법사가 내 사는 아코르비스타에도 돈 많은 사람들 많고 고객이 많은 걸로 많다. 알고 있다. 고객 만나러 온 거겠지. 그건 제3자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나는 심려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미리 밑밥 깔았군요. 나는 너무나 미천한 여자예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범죄와 관련해서는 나는 제3자야. 너무 웃긴다. 그런 게 통합니까? 안 통하니. 안 통하지. 장난하나 지금.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200% 나온다는 진짜 거예요. 장난하나. 녹음 파일이 딱 나왔잖아요. 인삼차 잘 받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 딱 그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전에 샤넬백도 받고 목걸이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영부인인데 지금 7월이잖아요. 2022년 7월에 전화했다는 7월 15일인가 아마 그렇게 그때 알고 있는데 영부인입니다. 영부인인데 샤넬백도 받고 다 받고 그걸 또 모질라 가지고 그것도 뭔가 마뜩찮아서 다른 가방으로 바꾸고 신발까지도 바꿨는데 근데 인삼차 참 맛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백 잘 받았어요. 이런 뜻이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어제도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짚고 갑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서울대 석사과정 중이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식에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던 녹취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죠. 네. 그쪽에서 계좌 관리하고 있어요. 그 계좌 관리인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네요. 블랙펄에 계좌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어요. 요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주식용 와이프로 그 액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뭐 100% 거짓말로 그냥 바로 이거 구속입니다. 예. 요 구속이죠. 네, 저 요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한 건으로도 구속 사안이죠. 아, 예. 저 건으로. 그리고 당시에도 이미 조사가 거의 다 끝났고 검찰에서도 그런데 네. 항고해서 서울고검하고 또 특검에서 추가로 또 수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공범들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이제 불러다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뭐 지금이라도 구속 한 건으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 또 올려주세요. 네.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명태균에게 무상으로 네. 81차례 여론조사 제공받은 혐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또 거짓말한 거 하나만 잡아내면 바로 구속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바로 또 잡아냅니다. 김건희가 특검 진술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 받은 건 맞는데요. 큰 의미도 안 뒀고 그 피해 날은 저는 언론사로 알았어요. 그러셨어. 이때 특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이고, 왜냐?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2021년 7월에 나눈 카톡을 보면요. 네. 김건희는 피해 날 전문가예요. 예, 다른 것보다 피해 날 전문가예요. 함께 보실까요? 땡땡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피해 날 여론조사 중단시켰어요. 이재명 쪽에서 땡땡의 피해 날 조사 문제 삼아 와가지고 그게 통하는 것 같아요.
땡땡의 항의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와, 솔직히 이거 너무 전문가 아니야?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땡땡 편집국장이란 말은 그게 언론사라는 걸 그렇지, 맞아. 증명하는 그게 거잖아요. 언론사야. 그리고 PNR의 조사를 인용해서 반영하는 걸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언론사와 PNR의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너 완전 전문가야. 솔직히 말하면 최진봉 교수보다 더 잘 알아. 무슨 소리야? 야, 현안에 얼마나 대해서. 박사한테 근데 지금 네. 요 정도면 쥐던 놓는 대로 밟고 다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골라가지고. 골라서 지 돈만 밟았어. 이거 깔끔하죠. 그렇죠. 저기 통상적으로 검사들이 저런 조사 진행할 때 그 김건희가 거짓말을 저렇게 하면 저희가 자백을 시키려면은 다른 이제 지금 이제 PNR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런 지금 김건희의 그 문자 지금 이런 카톡. 것들 카톡을 들이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또 다른 변명, 다른 거짓말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런데 특검이 이번에는 그냥 거짓말 계속 하도록 그냥 하고 나중에 이제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제 저게 다 적히겠죠. 특검에서 입증이 돼버리면은 그다음 물러설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 3억 7,520만 원 저 네.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법 위반이라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 아마 정치권에서 가장 제일 먼저 제가 제일 먼저 하셨어요. 이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자금 위반법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또 되면서 그 후에 김영선 공천과 연결시키면 네. 저것이 수뢰 후 부정처사로 또 연결될 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다, 우선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먼저 의율을 한 것 같고 네.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거 자체로도 또 구속 사안이죠. 그렇죠. 요거 딱 구석이죠. 네. 자, 그리고 김건희가 이제 나토에서 착용한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거짓말로 말을 바꾸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최종 버전 특검에서 했던 최종 버전만 잠깐 또 한번 보고 갑니다. 찐찐찐 최종입니다. 2010년쯤 어머니 선물용으로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 원대 모조품입니다. 가끔 빌려서 착용했어요. 네. 언론에 따라서는 2010년쯤이 조금 뭐 그 전후로 맞아요. 보도된 데도 있긴 한데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마지노선이 한 2010년인 것 같더라고요. 마지노선. 왜냐하면 한 15년 전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언론을 보면 보통 2004년에서 2007년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데,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최종 버전인데 특검이 이때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특검이 속으로 막 계속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특검이 이 목걸이를 또 확인을 했어요. 네. 확인을 했더니 첫 출시가 2015년. 2015년 심지어 11월 말. 2015년 말. 네. 그때 처음 출시됐는데 저 디자인을 한참 전에 구매를 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똑 떨어지는 거짓말이죠. 반클리프가 그러면 뭐 홍콩에 있는 짝퉁상한테 뭐 도용한 겁니까 이게? 네. 근데 저는 또 이해 안 되는 게 엄마한테 선물하면서 짝퉁을 선물한다는 것 좀 아니 그래서 말을 또 바꿨더라고. 야. 짝퉁인 거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짝퉁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완벽한 거짓말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최욱 씨 제가 진짜 한 40년 전부터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팬입니다. 방송한 지 5년 됐는데. 구속이지. 구속입니다. 이거 딱 떨어지죠? 그렇죠. 저것도 이제 저게 이제 진품을 착용했을 가능성. 그렇게 되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신고 누락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모조품으로 혼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게 500만 원이 미치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번에 특검에서 영장 범죄 사실에 저걸 넣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소환 그 사유로는 저걸 넣었거든요. 근데 소환 사유로 넣은 이유가 저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저 목걸이와 관련해서 진품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큰데 모조품이 나온 게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 영장의 굉장히 기준에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목걸이 때문에. 구속영장에는 이 거짓말한 거 다 적었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조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장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넣을 만한 넣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 목걸이 부분은 저 딱 걸린 거짓말이죠. 처음에 수사 개시 36일 만입니다. 네. 윤석열 대선 과정 때부터 이 김건희 관련 의혹 늘 존재해왔는데요. 네. 지금껏 제대로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가 딱 한 번 이루어지자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네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고요. 정치자금법은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이 말도 참 어려운데요. 네. 이거는 건진법사 청탁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참 그렇죠. 윤석열과 김건희 덕분에 네.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법 공부를 또 빠삭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민 듣기 평가에 이어서 전국민 지금 변호사를 만들 법조인 그러니까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참 이게 왜 우리가 음. 태평선대에는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전국민 그 히어링과 왜 전국민 그 법조인이 되어야 되는지 누구 때문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이런 말 평소에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평생 볼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 김건희 구속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 이후 결정됩니다. 네. 근데 2004년 구입했다던 고가 목걸이가 2015년 출시돼요. 이 정도면 예언자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네, 김건희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그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6,200만 원짜리죠. 저는 이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브랜드가 있는지도 네, 몰랐는데 저도 덕분에 처음 이 알았습니다. 역시 김건희 덕분에 또 아. 세상 물정을 알아가고 아유, 있습니다. 참 전국민 화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목걸이가 최근 김건희 관련 압수수색에서 김건희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발견됐는데 모조품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제 특검이 이 모조품 어디서 났냐라고 물었더니 김건희가 홍콩을 자주 방문했던 2004년에서 7년 사이 현지에서 산 것 같다. 당시 엄마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모조품을 샀고 이후 순방 때 엄마 걸 다시 빌려서 착용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반클리프 앤 아펠사 본사에서 김건희가 착용한 디자인의 목걸이는 2015년 11월에 출시됐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온 겁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지자처럼 네. 출시도 안 된 거를 김건희는 10년 전에 똑같이 생긴 모조품을 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신의 기운인 걸까요? 신의 기운 아니고 개뻥인 거죠. 개뻥인 거죠? 네. 개뻥입니다. 네, 또 이런 거짓 해명 사실 재판에서 그리고 수사에서 이런 거짓말이 자꾸 드러나면 재판 결과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 네. 이런 짓을 할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게 그동안 목걸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김건희는 뭐 지인에게 빌렸다. 네. 모조품인데 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모조품인데 엄마한테 줬다. 이렇게 네. 계속 말이 바뀌어 왔잖아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특검도 말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걸 보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또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말고 또 통일교 쪽에서 줬다는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서도 오. 또 개뻥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 다이아 뭐 큰 거라서 놀랐다. 뭐 통일교 목걸이 메시지가 이게 또 이게 가능한가요? 뭐 어떤 메시지가 나온 건가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이 그라프 목걸이 선물과 관련해서 건진법사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간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아, 이게 새로 나온 증거인가 네, 보군요. 네. 문자 내용을 보면요. 네. 건진법사가 윤 씨에게 네. 부탁받은 물건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네.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게 담겨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동안 건진법사는 이 윤 씨가 준 선물을 잃어버려서 네. 김건희한테 전달도 못했다 이렇게 부인해 왔거든요. 이 역시 개뻥이었던 게 드러난 겁니다. 아. 그리고 특검팀은 김건희가 이 통일교 윤 씨에게 천수삼 농축차 선물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네. 통화 녹음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한학자 총재가 먹는 인삼 가루냐. 네. 몸이 절로 좋아지는 것 같다. 네. 내가 윤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냐. 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